대전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최종덕 교수입니다. I'm on the next level. Yeah, 절대적. 이 인터뷰를 이렇게 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과연 물리치료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석박사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막연히 이제 아는 지인들로부터 듣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교수님들이 한번 소개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일반대학원이라는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이라고 하는 보건의료대학원, 그 두 대학원으로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일반대학원은 흔히 말하는 학문을 좀 깊게 연구하는 연구 트랙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수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보건의료대학원은 직장인들의 어떤 커리어,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과정으로 돼 있습니다. 3개의 전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근골계 물리치료 분야인 정형도수 물리치료, 스포츠 물리치료 분야, 그런 신경계 물리치료 분야, 이렇게 3개의 전공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자기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있고 임상적인 분야로 조금 더 프랙틱스한 그런 테크닉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하자면 보건의료대학원을 선택을 하시고요. 연구직이나 교수직, 일반적인 능력들을 좀 키우기 위해서는 일반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지원하게 되는 그러한 이원화되어 있는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제 뭐 면접 형식이나 그런 과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대학원은 일단은 학문이나 연구를 하기 위한 분들을 뽑으니까 그런 학체적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필 시험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다 생략이 돼 있고요. 구술 시험으로 돼 있습니다. 무엇을 연구하고 싶은지,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전공적인 부분과 특별히 저희 대학은 이제 구술 시험에서 약간의 영어 시험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논문의 한 편을 주고서 읽어보고, 면접 전에 읽어보고, 그 다음에 들어오셔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입학 양식을 따르고 있고요. 반면에 보건의료대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임상적인 곳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어느 분야에서 임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석사를 해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이런 거를 더 좀 많이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정형도수 물리치료 분야가 지금 핫하잖아요. 그쪽의 지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같은 학생들이면 현재의 그런 도수치료 쪽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고, 또 정형도수 물리치료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학회하고 연관되어 있는 코스 강의를 메인으로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임상 커리어하고 좀 매칭이 되는 분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뽑고 있고요. 물론 그런 경험이 전혀 없더라도 그런 분야로 이제 진출하고 싶으신 신경계에 계신 분들도 지원을 하십니다. 이 석사 과정 밟았을 때 저희가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취업 형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반 대학원을 졸업하시는 분들이 요즘 트렌드가 은근히 연구직 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들도 있어요. 좋은 대학병원에 이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우리 유수의 기업, 이제 N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IT 콘텐츠 회사에서, 요즘에 이제 그런 IT 콘텐츠 쪽이 건강 관련 쪽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연구적인 그런 커리어가 있는 분들을 채용하는 그런 IT 솔루션과 의학이 결합되어 있는 새로운 분야에 이제 취업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재활공학연구소 같은 그런 연구기관, 그 다음에 국가기관에 있는 여러 가지 보건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연구기관에서 물리치료학 석박사를 한 연구진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게 이제 브랜드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대부분 취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의료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한 2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보통 저희가 석사과정, 보건의료대학원, 특수대학원에 들어오시면 기본 코스워크는 2년이지만 학위 논문까지 해서 보통은 한 3년 혹은 2년 반이 걸립니다. 학위를 하는 동안에 임상 경력도 있게 되고, 학위도 따고, 연구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좋은 병원으로 점프업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그런 경우입니다.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국립재활원 같은 연구소, 그 다음에 예전에 보면 심평원 같은 데에 이제 석사학위를 가지고 이렇게 취업하시는 그런 새로운 기회를 갖는 그런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한 7대3 정도로 한 70%는 조금 더 전문화되어 있는 그러한 병원. 예를 들어서 뭐 도수치료 쪽에 특화되어 있는 한 3, 4명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병원으로 트랜스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게 되죠.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상에 계신 분들이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대학원을 선택할 때 그 직장의 근처에 있는 대학원을 선택하는 게 더 효율적일지 아니면 본인이 이제 나왔던 출신 학교의 그 석사 과정을 좀 밟으면 좋을지. 사실 이제 대전대학교 대학원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전이라는 곳이 이제 딱 중심이거든요. 중심에서 예전에 이제 제주도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일주일에 2번씩 혹은 1번씩 비행기를 타고 석사를 졸업하신 김모 선생님이라고 있었고요. 지금도 제주도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대전이라는 곳이 인구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큰 병원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사의 수가 어느 정도 답보돼 있어야지 그 대학원이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의 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학교에서도 그 대학원에 지원을 해주고 그런 어떤 과정에 있어서의 양질의 교육 시스템을 갖출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인원수가 좀 많은 대학원을 선택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학원은 교수님과의 1대1 어떤 그런 지도? 우리 유승학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멀게 되면 뭐 실험이나 연구에 대한 어떤 토론이나 이런 것을 수업 외에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학원 수가 많고 잘 되는 대학원, 그다음에 직장에서 좀 그래도 차로 한 1시간 반 혹은 2시간 내에 있는 대학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훨씬 더 좋겠다. 세 번째가 본인 학교 출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꼭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그 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성향, 전공 분야가 얼마나 잘 알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잘 홈페이지에 오픈시켜 놓기 때문에 그 대학원의 어떤 장단점을 금방 파악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내가 있던 곳보다는 조금 더 상향해서 좋은 대학원을 선택을 하는 것이 발전적인 측면은 더 있고요. 좋은 의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금이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논문이나 이런 연구가 혹시 좀 부족해서 이제 인연을 좀 경과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추가적으로 이제 등록금을 발생이 되는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궁금해 하셔서 질문 드립니다. 대학원 등록금은 아마 이제 모든 학교가 다 비슷할 거예요. 연구 등록, 추가 등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제도는 대학원마다 다 틀립니다. 저희 대학원은 일반 대학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년의 등록금을 다 냈는데 아직 졸업을 못했어. 그러면은 1회에 한해서 한 60만 원 정도 연구 등록을 하면 최장 한 6년 이내에 추가 등록금 없이 그 해당되는 기간 내에서 졸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4학기 때 졸업을 못하면 한 학기당 20만 원씩, 15만 원씩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학교가 있기도 하고요. 다 다릅니다. 근데 저희 대학원은 특수대학원, 우리 보건의료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2년의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코스웍을 다 끝내면 수료라고 하거든요. 수료를 하게 된 이후에는 추가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께서 그런 생각하시는 석사, 박사 과정을 진행했을 때 장점, 그런 이점들이 있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도요. 사실은 이제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학원 면접할 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김 선생님 어떻게 우리 석사 과정을 진학하게 됐습니까? 무엇을 이 과정을 통해서 얻어가고 싶으십니까? 이건 결국에는 결정적으로는 본인이 지내고 있던 이런 내 삶을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어떤 열정의 계기? 실질적으로 내가 2년의 어떤 시간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제가 아까 졸업 후에 창업한다는 분이 많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2년 동안 학위 논문이라는 완성을 그런 목표를 통해서
2년 동안 다시 시간 계획을 다시 세우는 거거든요. 1학기에는 뭐 하고, 뭐 통계하고, 뭐 기초적인 뭐 내가 부족했던 전공 공부하고, 3학기 때 연구 계획서 발표하고, 실험하고, 4학기 때 페이퍼 해서 논문 완성하고, 또 뭐 정형도수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시험 준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철들구죠. 학교를 졸업하고 임상에 나가서 그 아주 힘든 생활을 견디고 이겨냈던 분들이 다시 2년의 시간표를 받아들면서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완성시킬 수 있는, 완성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 내가 이제는 무엇을 좀 할 수 있는 사람 같아 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자아가 어떤 발전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간에 어떤 분들이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기존의 잡을 관두고 자꾸 새로운 곳을 도전하는 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뭐 겸임 교수나 어떤 외래 강의도 시작을 하시고요. 학위가 있으면은 또 해외 진출의 그런 기회도 생기니까 RPT 준비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작게는 뭐 병원에서 앞으로 실습생은 네가 다 맡아. 그래서 실습생을 맡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새로 인턴들이나 신입 그 치료사들이 들어오는 그런 교육적인 측면을 또 맡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이제 따라올 수 있는 거죠. 두 번째에 있는 어떤 장점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 참 안 좋은 얘기지만 어떤 그 서류상으로 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석사 학위증, 그 다음에 학위 논문, 그 서류를 통해서 나는 이게 개런티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 서류를 가지고 다른 곳에 또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서류상의 어떤 든든한 백이 생긴다? 그런 것도 숨길 수 없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굉장히 역시 교수님 다르십니다. 우리 궁금하셨던 분들의 그런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우리 대전대학교 출신 중에서 미국 진출이나 계시는지? 지금 뭐 말하면 금방 아실 수 있는 분이 박사과정 풀타임 하면서 굉장한 연구도 많이 하셨고 영어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박사과정 끝나고 나셔서 미국 가셔서 RPT 당연히 라이센스 따시고요. 그저께 소식을 전해 오셨는데 전문 스페셜리스트 따기 미국에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라이센스를 취득하셨고요. 아무리 미국이 뭐 우리 커리큘럼을 인정해서 RPT 응시 자격을 준다 하더라도 조금 빡빡한 건 사실이거든요. 아무래도 석사 과정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이런 교육 정도를 받았으니까 미국의 물리치료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에게 응원 메시지 해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응원이요. 예. 나의 제자들, 나의 동료들, 나의 후배들, 내가 아는 같은 공부를 했던 우리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너무 노력한 만큼의 어떤 금전적인 것들 혹은 사회의 어떤 그런 바라보는 시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미안한 것도 많이 갖고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면 그 안에서 뭔가 좀 실리를 찾고,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힘들지라도 어떤 벽이라고 할까?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들만 탓하지 말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게끔 좀 준비하는 본인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준비하다 보면 분명히 기회는 올 것이고, 그때 좀 우리를 똘똘 뭉쳐서 그런 벽을 한번 뛰어넘을 수 있는 임상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 바로 왔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